항상 여행이 생각대로만은 흘러가지 않죠. 비 오니까 시원하네. 비 와서 좋다. 이번처럼 장맛비를 만난 여행이 그렇습니다. 거세게 쏟아지는 비와 함께지만 그럼에도 그것대로 즐거운 보은의 여름. 당신의 여름은 어떤 모습인가요? 비 오는 여름을 아는 그곳, 속리산 세족길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세조가 걸어서 세조길인가? 비가 오니까 나뭇잎이 반짝반짝 빛나네. 세조가 7호차 자주 머물렀다는 속리산. 그때 세조가 걷던 길이랍니다. 비 오니까 땅에서 냄새가 엄청 진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녹색이 엄청 짙어지네요. 비 오는 날 이렇게 숲에 들어온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뭔가 너무 상쾌하고 풀이 더 초록초록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나뭇잎의 빗소리도 너무 좋고 이렇게 바람 불 때도 너무 소리도 좋다. 냄새랑 소리랑 다 시원해지는 느낌. 비와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음악 소리처럼 경쾌하게 느껴집니다. 이 바위 이름이 눈썹바위래요. 세조랑 사람들이 비도 피하고 더위도 피하고 그랬대요. 속눈썹처럼 생겨서 눈썹바위라는데 저도 지금 비바람을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돼주었을 눈썹바위. 저도 쉬어가고 싶었습니다. 눈썹바위를 지나자 드넓은 저수지가 펼쳐집니다. 산에서 하얀 김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숨 쉬나? 어릴 때는 저런 거 보면 꼭 구름 만드는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여기 속리산 온다고 해서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여기 속세 번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산? 그래서 왔는데 비가 와서 올라가지는 못해서 좀 아쉬운데 여기까지만 와도 이 분위기가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를 내려놓고 가고 싶다라는 기분? 서두르지 말라고. 이곳에서는 무거운 마음 내려놓으라고 귓가에 속삭여주는 듯합니다.
제가 엄청난 걸 봤어요. 제가 왜 놀랬는지 아시겠죠? 수문장처럼 서 있는 전나무를 지나 법주사 천왕문으로 들어섭니다. 서천왕상이 있어 서천왕문으로도 불린다는 천왕문. 사찰 내 모든 악귀를 물리친다는 서천왕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절 입고 이렇게 큰 수호신들 뵈면은 되게 무서웠는데 지금 절을 좀 지킨다라는 느낌으로 좀 듬직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천왕문을 넘어서면 천년사찰 법주사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이게 목탑이래요. 저 이렇게 큰 목탑 처음 봐요. 법주사는 국보급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팔상전입니다. 아니 이런 나무에 결이라던가 무늬라던가 하물며 저런 경첩까지도 너무 잘 보존이 돼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이런 고제 느낌 너무 좋지 않아요? 어떻게 이걸로 탑을 만들 생각을 했지? 경내 왼편에선 금동 미륵대불이 온화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우와 진짜 커. 진짜 내 자신이 좀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 진짜 무슨 소원을 빌어도 다 들어주실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보은에 오면 꼭 한번 들러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장간인데요. 저도 대장간은 처음 가봐서 조금 신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대장간이라고 써 있는데 주로 뭘 많이 만드시는 거예요? 대장간 하면 농기구죠. 아, 네, 여기 농기구를 주로 만들고요. 또 저희 대장간은 특색 있게 전통 철물 쪽을 많이 아, 낫, 호미, 농기구들과 용도별 쓰임새 있게 만들어진 망치 등 야장의 숨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기구들 중 제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못이에요. 못이요? 예, 저기 오. 우리 한옥에 보면 그 네. 대문 장식할 때 쓰이는 광두정인데요. 네. 약간 변형을 줘서 네. 현재 그 인테리어 되게 활용한다고. 생긴 게 다 달라요. 직접 다 하나씩 만드시는 건가요? 예, 두드려서 만드는데요. 대장장이가 어떻게 두드려에 따라서 머리 모양이 다 틀려요. 아, 그렇구나.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한옥에 들어가는 철물을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유동열 야장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라고 합니다. 오.
화로와 단단한 모루를 오가며 쇠를 두드리자 금세 못 하나가 완성됩니다.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너무 뚝딱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금방 만들죠. 네. 옷의 크기는 여러 저기가 있는데 이건 좀 중간 사이즈고요. 네. 큰 거는 더 크기도 해요. 그런 거는 더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 정도는 쉬운 정도라고 하셨으면 네. 저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예, 가능하세요. 힘 빼시고요. 그냥 두드리기, 얘한테 그냥 몸을 맡기세요. 네. 그게 최고의 그죠. 한 몸이 돼야 되네요, 망치랑. 예. 잘하셨습니다. 진짜 이거 지금 이제 제 팔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눈으로 보시는 것보다 경험해 보시는 거 어때요? 네, 재밌어요. 그죠? 네네네. 다른 분들은 스트레스 풀고 하신다고 하시죠? 아, 그렇네. 어디서 이렇게 큰 소리 내면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돌려요? 오, 괜찮네. 이게 뭐예요? 어차피 뭐 생긴 거 다 달랐으니까 저도 그냥 저만의 못을 만든 것으로. 되게 괜찮지 않아요? 또 대답이 없으시고. 나름 귀엽게 처음 만든 거 치고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뜻깊은 선물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이모 볼 때마다 대장간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잠시 비가 잦아드는 듯 하더니 우산도 소용없을 정도로 거세게 쏟아집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를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마을 어귀에서 작은 카페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 오늘 비 오니까 따뜻한 라떼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커피를 기다리며 카페를 둘러보다 본 관광책을 발견했는데요. 오늘 제가 다녀온 곳도 나와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그 팔상전 1605년에 지어진 거였대요. 금이 들어가 있긴 있었구나. 아까 그 불상이 33m나 된대요. 유네스코에도 이게 아까 분위기를 보고 와서 그런지 정보를 또 보니까 새로 보이네요. 다시 보이네요. 오늘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많이 제대로 못 둘러봤는데 책으로라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또 다행이네요. 비가 안 올 땐 이런 느낌이구나. 다시 가보고 싶다. 비 안 올 때. 종일 내리는 비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비 오는 날의 보온도 운치가 있는 듯합니다. 지붕 아래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짙은 나무 아래로 초록비가 뚝뚝 떨어져 내린 여름날. 뜻밖의 여름 풍경이 손을 흔드는 곳. 그래서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보은의 어느 여름날입니다. 미술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명화들인데요.
자세히 보면 그림 속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17, 18세기 유럽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살롱 문화가 담겨 있는데요. 지성과 예술을 겸비한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던 사교 모임. 그런데 최근 살롱 문화가 다시 꽃피고 있습니다. 취향이 맞는 사람들과의 대화의 장. 물리적 거리두기 속 가치 있는 만남과 대화를 꿈꾸는 다양한 취향 모임, 살롱을 찾아가 봅니다. 다양한 살롱 문화가 있는 도시 강원도 춘천입니다. 작은 책방에 모인 사람들, 이들은 모두 춘천에서 운영 중인 살롱의 주인장들인데요. 오늘은 춘천문화재단에서 살롱 주인장들을 위한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이들은 왜 자신의 공간을 열고 살롱을 만든 걸까요? 춘천에 살롱이 나타났다고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살롱이 보통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랑방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사람들의 대화와 토론의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물리적 거리두기가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자꾸 멀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심리적 마음을 열고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우리 이웃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이웃의 가까운 공간에서 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심리 치료를 좀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심리 방역 프로젝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날짜가 1월, 2월, 3월 달력이 아니. 짠. 아, 안에 이렇게 스케줄 달력처럼 되어 있군요. 아, 그러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신 건가요? 네, 근데 선착순이다 보니까 네. 좋은 프로그램은 빨리 마감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서둘러 주시고 그리고 춘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도 네.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춘천문화재단이 진행하는 공간 기반 커뮤니티 지원 사업 도시가 살롱. 춘천시 15개 공간의 주인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살롱을 열었는데요.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곳을 찾아 새로운 만남과 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관계에 대한 다른 정의, 살롱 문화가 꽃피고 있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던 공간, 이곳에서 오늘 살롱이 열립니다. 나를 발견하는 시간, 나다움을 위한 성장 커뮤니티, 나무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진행되는데요. 나무 프로젝트, 무엇일까요? 뿌리를 생각해서 나무 프로젝트일까요? 왜 이름이 나무 프로젝트인지 궁금해요. 일단 나무 프로젝트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그 앞에 아, 그 나무예요? 뭔데 네. 생각하시는 그 나무가 맞으세요? 아, 맞아요? 네, 아, 왜냐면 그 한 그룹의 울창한 나무를 네. 저희도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무가 죽을 때까지 생장을 멈추지 않잖아요. 네. 우리도 인간도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지금 우리가 모인 시점은 그 부분 중에서 일시적인 단면적인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을 정리해보고 다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지를 뻗쳐나갈 건지 햇빛을 어떻게 받을 건지 우리 옆에 있는 나무들과는 또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숲을 이룰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무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내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타인과 나누며 공감하는 대화의 장. 나무 프로젝트 살롱에서는 오늘 자신의 인생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나중에 이제 다 그려놓고 보니까 약간 불꽃놀이 같다는 좋고 행복한 기억들이 다 쌓여서 나도 모르는 그런 오묘한 색깔이 사람마다 다 나잖아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질서랑 안정된 게 너무 싫거든요. 내면의 어떤 아름다움과 잠재성 같은 걸까 이제 피어나는 그 과정을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나무 프로젝트에 참여해본 시간. 김성희 리포터는 어땠을까요? 스스로 나를 생각해보고 나를
돌아보고 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자리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인생은 이렇게 무지개의 떡같이 아름다움이 승승장구할 거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살롱. 이곳은 또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처음 합류하신 분들도 있고 몇 번 국민학교 때 이제 단간지주 소풍도 가고 정확한 연도는 아마 67년이나 8년이거든요. 그 지역의 특색이 지금 저희는 일단 춘천의 골목골목을 걸어요. 한 1시간 정도 골목골목을 걸으면서 그 다음에 걷고 나서 걷기 대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직업이 문화해설사는 아니신데 한 20년 동안은 꾸준히 춘천의 어떤 역사와 장소, 명소에 대해서 공부하신 그런 기인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춘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곳에서는 밖으로 나가 직접 걸으며 춘천의 유적지며 명소를 탐방하는데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 춘천의 문화재를 탐구하고 재미있게 사는 방법을 찾는 지역놀이 만들기 살롱입니다. 원래 춘천에서 계속 사진을 찍었던 사람으로서 솔직히 그냥 이쁜 곳 그리고 아름다운 곳 그런 곳만 좀 많이 찾아다니면서 찍었었는데 오늘 이런 문화재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스토리를 알게 되니까 너무 좋았고 그 아세아 극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양로 성당 이런 데를 보면서 정말 그 막 감동이 넘쳤고요.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역사 선생님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춘천에 있는 문화재를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한테 그 수업 시간에 녹여서 설명을 정말 제대로 해주고 싶더라고요. 오늘 오늘은 특별히 공연도 살짝 엿볼 수 있었는데요. 문화예술인도 함께 춘천의 살롱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춘천의 김유정 마을, 연령도 성별도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어쩐지 서로 안면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에선 어떤 살롱이 열릴까요? 세대 간이 지금 이렇게 단절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에는 6.25를 겪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이 영영 못 들을 것 같아서 6.25 때 이야기에서부터 뭐 이제 뭐 나이 들은 분들의 이야기는 들려주고 뭐 젊은이들은 또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든지. 저는 시골에 오니까 어르신만 보이면 무조건 누군지는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인사를 했거든요. 이사는 왔지만 사람들하고 친해지지 못했었을 때 제일 먼저 저를 이끌어주신 분이 여기 길범수 선생님께서 계속 오셔가지고 막 저희 반상회가 없었는데 다시 반상회도 만들으셔가지고 집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귀천하신 게 아니고 이 집을 질 때 우리랑 같이 졌어. 저쪽에 젊은이 마을에 청년이 와서 좀 들을 수도 있었고 또 마을에 청년이 또 얘기를 하고 또 지역 주민이 강연자가 되는 모습이 좀 따뜻해 보이는 것 같아요. 살롱 문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골 같은 경우는 또 거리가 너무 멀기도 하고 마을 간의 거리가 그래서 연결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살롱을 통해서 다 같이 모여서 대화 나눌 수 있는 자리 생기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멋진 가곡을 뽐냅니다. 이제 2년제 그때는 교대였는데 어떻게 살으려는 앞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앞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뒤를 봐야 되겠더라고요. 아이들 다 키워갖고 이제 정말로 나답게 살아보자. 남에게 다른 분에게 어르신 인생 이야기에 밤은 깊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살롱. 이곳에선 춘천의 로컬 푸드를 이용해 간단한 음식을 준비 중입니다.
상상 가득 예쁘게 차려놓고 간단한 다과를 이웃과 함께 즐깁니다. 그동안 춘천에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사는 곳과 이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요. 이곳에선 춘천에서의 추억을 전시할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비대면이라고 해서 만나지도 못하고 소통을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도시가 살롱이 주는 의미가 클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바깥에도 잘 못 나가시고 활동도 못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또 잘 찾아보면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문화 활동이라든가 재밌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소하게 참여하면서 많은 분들이 힐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힘을 얻으셔서 또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만남을 추억하기 위해 함께 벽시계를 만들어 보는데요. 춘천에서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본 참여자들. 오늘의 만남 어땠을까요? 춘천에 살면서 사실 춘천을 생각해 보지 못한 시간들이 많았는데 뭐 이런 사소한 새로운 체험을 하면서 또 춘천을 같이 생각하니까 더욱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참 좋은 지역이고 좋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 같아요. 모두 즐거워 보이죠? 도시가 살롱! 살롱 문화, 그저 외국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춘천에도 살롱 문화가 꽃피고 있습니다. 춘천 시내 곳곳에서 열리는 각양각색 이야기가 가득한 공간. 같은 취향의 사람들과 작은 모임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보는 건 어떨까요?